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문제집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먼저 문제집, 별하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먼저 문제집을 고르기 전에 여러분이 던져야 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뭐 때문에 문제집이 필요한가? 뭐 때문에 문제집이 필요하세요? 왜 문제집이 필요해요? 1번, 사고력을 해야 되니까. 2번, 연산을 해야 되니까. 3번, 학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4번, 선행을 해야 되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안녕하세요, 릴리지미님. 네. 먼저 뭐 때문에 문제집이 필요한가로 반드시 질문을 던져라. 안녕하세요, 등굴님. 두 번째, 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교과서로는 부족해서.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여기다 이렇게 나 이렇게 적어왔어. 이렇게 적어왔거든. 네. 여기 내가 대본 못 쓰니까 자기들은 알아서 적어. 알겠지? 1, 2, 3, 4 다야. 아니, 이 깡다구 7군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1, 2, 3, 4 다야? 나 진짜 미치겠네. 자,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첫째, 교과서하고 익힘책 정도는 푸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 두 번째, 학교 단원 평가는 90점 이상이다. 세 번째, 4학년 이상인데 특별히 약한 단원이 있다. 연산이나 또는 도형이나 또는 분수나 뭐 이렇게 약한 단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에 맞는 문제집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거든. 요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상식이 있어. 먼저 상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문제집은 거의 없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출판사들을 여러 군데를 다 뒤져봤어요. 해법, 교학사, 동아, 왕수학. 이 네 군데는 되게 오래된 출판사야. 엄청 오래. 이 오래라는 건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오래된 문제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000년도 들어와서 좀 잘 나가는 문제집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디딤돌, 센, 개념 유형 플러스, 그 다음 미래엔. 요거 네 가지가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능률수학연구소, 메가스터디,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렇게 문제집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은데 지금 새로운 문제집은 사실 거의 없고, 안녕하세요, 옥부님, 안녕하세요, 나나님. 문제집은 사실 거의 없고, 문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 문제은행을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집 회사들은 매년 뭐를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또는 빠져야 되는 내용들, 요런 내용들을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은행은 있는데 그 문제은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집하면 유형 문제집이 되고 저렇게 편집하면 심화 문제집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새로운 문제집은 없다. 그럼 기준이 되는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야? 있어. 기준이 되는 문제집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기준은 신사고예요. 신사고의 센의 문제 기본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신사고의 그 책을 만드신 그 사장님이 원래 학원가 강사 출신이시고, 그분이 학원에서 수업하시기 편하게 유형화하던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전 출판사에 싹 불번지듯이 다 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막론하고 유형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유형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보시면 되냐면 신사고 센 문제 기본서를 쫙 확인하시면 거의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 그러면 지금 문제집마다 보면 개념 문제집 있잖아요. 자, 요거 세 가지는 똑같은 거야. 기본 문제집이라는 거, 원리, 개념. 요거 세 가지 똑같은 거야. 자, 다시 얘기해. 기본, 원리, 개념. 요거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다. 그럼 얘네들 세 개는 다 뭐가 기반이냐? 교과서하고 교과서 익힘책 기반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아이 수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 애는 교과서하고 익힘책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집 풀 필요 있어, 없어?
풀 필요가 없어. 딱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본, 원리, 개념. 요거 세 가지는 교과서하고 교과서 익힘책 수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 교과서도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문제집은 풀 필요가 없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대부분 문제집 회사가 대부분 5개, 적어도 5개 단계로 돼 있더라고. 문제집이.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학기별로 다 풀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교과서하고 익힘책은 당연히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셨을 거야. 온라인 공부를 해보셨으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스스로 공부하기 되게 힘들고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하셨다고 해도 점검하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이 뭐가 그렇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게 점검을 했을 때 얘가 교과서 이해하고 교과서 익힘책 푸는 게 무리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를 풀어야 돼요. 문제집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응용이라고 써 있거나 유형이라고 써 있거나 이런 문제집들이 이제 그 다음에 푸는 문제집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푸는 문제집들이 응용이나 유형인데 그럼 심화는 뭐죠 선생님? 심화는 유형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냥 일반 응용이나 유형은 예를 들어서 한 2가지 정도 개념이 섞여 있다면 심화는 개념이 3개 이상 섞여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런 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나 원리나 개념을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일단 그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심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걸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 단원평가가 90점 이상이야. 그러면 유형 문제집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고 얘가 교과서 익힘책은 곧잘하는데 단원평가가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걔는 응용이나 유형이 조금 낮은 수준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도대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센을 하나를 골라보세요. 센은 A가 기본 개념이에요. A가 B가 하, 중, 상이 있어요. 보통 개념 문제집에는 A와 B 하 단계가 들어있어요. 그럼 유형 문제집에는 뭐가 있냐? B 하하고 B 중하고 B 상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심화 문제집에 뭐가 있냐면 B, 중, 상, C 단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더 수준이 있는 문제집들도 당연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 정도로 구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하고 이제 애한테 그런 문제집 몇 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 되겠죠. 대표 유형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했더니 아니 애가 하하고 중은 곧잘 푸는데 상부터 안 돼. 그럼 얘는 응용이나 유형의 약간 낮은 단계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너무 잘해. B 상까지 다 잘해. C 단계도 거의 다 잘해. 그러면 심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다른 문제집에 5권짜리로 돼 있는 게 센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고 뭐 천차만별이고 엄청 뭐가 많은 거지. 그래서 센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것이 사실 살짝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을 파악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센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고르실 때 우리 애가 특별히 연산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이제 교과가 필요하다 이런 교과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 관련된 그런 거죠. 학교에서 오는 아이스크림은 단원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원평가 수준. 단원평가 수준이니까 응용하고 유형의 약간 낮은 단계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연산하고 사고력하고 그다음 교과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3개로 구분해야 초등학교 문제집을 이건 수준별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거야 여러분. 교과는 교과서 진도 쪽을 얘기하는 거고 사고력은 여러분 그 왜 팩토나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서술형은 약간 심화에 가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 서술형은 교과서에 생각 수학하고 탐구 수학을 먼저 공부한 후에 서술형을 공부를 하세요. 지금은 서술형 고민할 때가 아니야. 민희정님은 아이가 몇 학년이야? 응?
서술형 고민은 제가 볼 땐 4학년 이상이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저학년이라면 서술형 갖고 고민할 땐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이제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연산 문제집이라고 따로 두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이제 연산 문제집을 따로 두죠. 네. 학교 비슷해요. 그 수준이에요. 단원평가가 엄청 쉬워요.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 사실 거의 없고요. 단원평가는 다 그 정도예요. 예. 근데 단원평가는 어차피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단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아는지를 체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문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수행평가가 그 성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자, 초3이면 문장제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아직 이제 초3에서 초4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초3이 되는 거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연산 문제집은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계별로 쭉 있는 연산 문제집이 있고요. 학기당 2권으로 돼 있는 연산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쭉 있는 게 문제집이 좋지. 당연히 레벨도 그게 잘 나눠져 있고, 뭐 요즘 좋아하는 뭐 원리셈, 뭐 사고셈, 뭐 소마셈, 뭐 엄청 많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를 하나하나 다 밟아나가기에는 애들이 너무 지쳐. 그것만 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하셔야 돼. 얘한테 연산으로 완전히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럼 다른 걸 빼야지. 아니, 한 학기에 연산하고 교과하고 사고력하고 문제집 3권 하면 벌써 수학 문제집 3권인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에선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안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연산은 학기당 2권 있는 거를, 학기당이 아니라 한 학기당 1권씩 있는 연산 문제집을 추천하는 이유가, 너무 많으면 애들이 질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학기당 1권씩 있는 문제집 중에서는 그럼 제가 뭐를 추천하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지? 연산의 발견. 비아북이었던가? 하여튼 연산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연산. 요거를 교원 교과서 단짝 수준 낮아요. 그거 수준 조금 높여봐요. 애가 너무 쉽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연산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연산의 발견이나 최상위 연산을 하면 학기당 1권씩이니까 일단 부담은 좀 적고, 나는 이걸로 좀 불안하다. 난 단계별로 다 해야 된다. 그럼 뭐 원리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거 하실 땐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단계를 조금 골라서 하시던가 아니면 낮은 단계를 조금 질려는 맛이 있어요. 낮은 단계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높은 단계 갈 때는 이제 연산을 연산을 빼고 분수나 이런 거 넘어갈 때 다시 하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든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앱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어. 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연산 해봤는데, 좋아하는 연산 앱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근이가 해달라고 해서 제가 6개월간 그걸 구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어차피 구몬한다 생각하고 그냥 6달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연산 앱 같은 거 싫다. 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 싫다. 이제 저는 암산 능력을 조금 키우고 싶어서 빨간 연산 사고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나는 연산의 암산 능력을 조금 키우고 싶어서 내가 그거를 했는데,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뽑아서 하고 싶다. 문제집 사는 것도 싫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일일 수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일일 수학이라고만 치면 일일 수학 한글로. 그러면 무료 학습지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서 매일 연산 문제를 출력해서 할 수 있어. 이거를 차라리, 이게 전학년 연산이 다 있거든요. 네.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다. 저는 이제 연산은,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산이 너무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제발 좀 해주고 싶다. 거꾸로 4번부터 뭔 소리야. 차례대로 푸는 게 좋냐. 거꾸로 4번부터 푸는 게 좋냐. 이건, S. 지금 갑자기 이제 누가 S를 물어보는데, S를 문제 푸는 순서는, 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는 이번에 4학년 올라가는 친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설명 보지 않고 그냥 네 맘대로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순서대로 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4번 문제는 가장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긴 하죠. 걔를 만약에 해결해서 했으면 나는 거길 다 안 풀리지. 뭐하러 그걸 다 풀려. 만약에 4번에서 걔가 다 했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지. 학교에서 그거 일일 수학으로 썼구나. 학기당 센 연산. 센 연산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일일 수학 같은 연산을 다 묶어놓은 거야.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묶어놓은 거라 모든 조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되게 지겨워. 되게 지겨워. 그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애가 만약에 너무 지루해한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주고 뭐 이번에는 프린트를 조금 했다가 책도 조금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셔도 돼. 애들이 다 큰 게 아니잖아. 근데 5학년이 넘어갔어. 5학년이 넘어갔을 때는 연산은 필수적으로 그냥 분수 연산, 특히 분수 연산은 필수적으로 계속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산 계속해야 돼요. 연산을 중학교 3학년 방정식, 2차 방정식 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시메스 연산이 빨강 연산 아니야? 시메스 연산이 빨강 연산 아니고 상위권 연산이던가? 너무 많아. 그것도 골라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고력은 다 좋은데, 문제도 좋고, 연산도 좋고, 다 좋은데,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라서 하셔야 돼. 진짜 잘 골라서. 애를 잡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주산 좋죠. 근데 주산은 분수는 안 돼요. 주산은 소수도 되고 자연수도 되고 다 되고 나누기 다 되거든요. 근데 얘가 분수가 안 돼. 그래서 분수는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죠. 문해길은 하지 마요. 문해길 하나 진짜. 너무 옛날 문제집이야. 아유, 나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제집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봐요. 누구나 다 대가리 빠개면서 하는 그런 문제집을 해. 그러면 하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문제집이 많이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해길 하려면 힘들지. 문해길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집이란 말이야, 저거는. 자, 하여튼 사고력은 그래서 팩토 시리즈는 이제 킨더, 키즈, 팩토 2 뭐 이렇게 하다가 1031로 넘어갔다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문해길이 굉장히 지루한 문제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푸는 단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발 빼달라고. 진짜 엄청 지겹다니까. 초2 때 전과를 뭐하러 풀어줘. 자, 나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문제집 유행타. 여러분 그 최상위 사고력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요. 사고력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샀으면 해야지. 알아서 하셔. 골라서 해. 그 중에서 너무 똑같은 건 좀 빼고. 막 다들 난리 났네. 소마셈 양 너무 많다니까. 자, 디딤돌 최상위는 바이블이지. 근데 바이블인데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수와 저거지. 시메스 거. 이거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있잖아.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던 간에 개념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난이도가 낮아요. 전부 교과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교과서는 의외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개념 문제집은 생각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놨어. 난 그래서 그건 반대. 개념자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 개념자 들어가는 거 중에 그중 제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하는 개념이 쉬워지는 초등수학. 그게 가장 생각할 거리가 있고 웬만하면 진짜 개념 문제집은 정말 좀 하지 말고 교과서하고 익힘책하고 다른 문제집 넘어가. 응? 다른 문제집 넘어가. 어떤 거 하냐면 개념 유형. 자, 문제집 내가 그중 가장 일반적인 걸로 내가 권해줄게. 개념 유형 플러스 갯불이라 그래. 갯불. 그 다음에 여러분 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센. 그 다음에 디딤돌. 그 다음에 능률수학연구소. 그 다음에 미래엔. 얘네들 중에서 편집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알겠죠? 무슨 얘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유형을 공부하고 싶어. 진짜 제대로 유형을 공부하고 싶은데 유형을 많이 공부하기 싫어. 그럼 최상위 S를 풀면 돼. 근데 내가 유형을 공부하고 싶은데 유형을 종류별로 다 하는데 센처럼 지루한 건 싫어. 그럼 뭘 하면 돼? 개념 유형 플러스 파워를 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다시. 내가 유형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디딤돌 최상 S를 해. 근데 디딤돌 최상 S는 그 왁구, 그러니까 식을 구성하는 그 방법이 원리 하지 말라니까. 원리 디딤돌 하지 마. 차라리 원리 할 거면 기본 유형을 해. 자, 봐봐, 여러분. 내가 개념도 좀 잡고 싶어서 유형을 좀 보고 싶어. 너무 말이 빠르다고? 진짜. 더 천천히 하란 말이야? 자, 다시 할게요. 잘 들어봐요. 교과서 회사 비상이 어디냐면요. 개념 유형 플러스가 비상 교육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집에 개념 라이트가 있고요. 개념 파워가 있어요. 개념 라이트가 디딤돌로 치면 응용 문제집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거고, 개념 파워가 그 응용보다 수준이 높고 최상위 S하고 약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덜 지루해. 근데 그러면 그 문제집을 해라 이거지. 자, 이해했어? 칠판에 정리하라. 자기들이 다시 들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칠판이 아니야. 이게 칠판이 아니야. 이게 벽지야, 벽지. 아니, 중등 심한 블랙라벨은 내가 이게 입이 떨리잖아. 절대 필수가 아니여. 절대 필수가 아니여. 예!